자, 엄마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원령별 분유량에 대해서 나온 거 보셨어요? 엄마들이 이거 많이 따라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따라 하세요? 네, 베비타임에 있는 다른 아이들 섭취량에 대해서 또 따라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유 회사에서 이 정도는 소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원령별 적정 분유량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2kg에 태어난 애들도 있고 4kg에 태어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2kg에서 4kg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네, 섭취량이 같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중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측정하고 그 아기만의 또 섭취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이런 거는 보지도 마세요. 이런 거는 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거 다 틀려요. 이런 거 다 틀려. 그냥 우리는 어디에 맞춘다? 내 아기의 체중에 맞는, 네, 섭취량을 갖는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님이 주는 대로 먹어서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는 대로 먹으면 상한선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 없이 내 아기한테 무조건 수유 텀마다 맞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아기가 먹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먹은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 아기의 소화력은 무엇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들, 수유 텀이라는 게 뭐예요? 자, 수유 텀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뭘까요? 수유 텀. 수유 텀을 맞춘다 그러는데요. 수유 텀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수유 텀은 아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 텀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수유 텀이 돼서 애가 배고플 텐데 자요. 애기가 배고플 텐데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만의 어떤 그 타임라인의 수유텀이지 아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먹는 양이 들쭉날쭉한, 어떨 땐 60ml 먹고 어떨 땐 150ml 먹고, 네,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아이들의 수유텀은 정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 수유텀은 맞추는 게 아니다. 아이가 배고픈 것이 수유텀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복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유텀은 공복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의 공복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오전 9시에 밥을 먹고 오후 1시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4시간이 공복 시간인가요? 공복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유텀은 내 아기의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네. 어른들 중에서도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 밥을 한 공기 가득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고, 아우, 이거 안 돼. 이만큼은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 소화력이거든요, 소화력. 네. 그러면 우리 아기가 소화력이 좋을 수도 있고, 아직 미숙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을 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흔히 하는 말. 아이마다 뭐 하나는 다 미숙합니다. 그러면 미숙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자, 먹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놀이를 혼자 못할 수도 있어요. 3번. 감각이 너무 민감해서 감각이 미숙하고 민감할 수 있죠. 네 번째. 네, 또 뭐예요? 아기가요. 감각이 둔하고 할 수도 있고 감각이 예민할 수도 있어요. 네, 5번째. 그리고 또 아기가 혼자 눕지 못하는 아기들도 있죠. 네. 뭐든지, 그리고 수면에 들어가는 수면 의식에서 이것이 불편해서 너무 많이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부족하지 완벽한 아기는 세상에 없거든요. 네, 완벽한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엄마들은 완벽한 부분 있으세요? 그 엄마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완벽함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기준의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면 육아가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회사 업무 일을 할 때는 물론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결정한 대로 뭐 밀어붙이고 말로 설득할 수 있지만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아기의 신체를 지금 엄마들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신체.
네, 먹이고 키우고 기르는 건데 엄마들이 난리를 쳐도 아기의 한 개 이상은 내 아기의 소화력의 한 개 이상은 먹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막 150ml를 먹였다 하더라도 그 150ml 먹었다 안도를 해도 그 다음 수유텀에 아기가 그냥 수유양 반토막 확 내버리면서 못 먹는 아기들은 엄마들이 내 아기의 소화력을 인지하지 못해서 소화력의 이상을 자꾸 먹이려고 노력하는 결과가 수유양이 뚝뚝뚝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유텀의 다른 말은 소화력이다. 그러면 내 아기가 장이 좀 미숙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장이 점점 발달할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소화력이 좋지 않아. 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품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체중을 막 재면서 평가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충분히 꾸준한 수유량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 그 소화력이 언제나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수유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먹는 애기라고 해서 원하는 양을 다 주면 비만이 될 거고, 너무 애기가 안 먹는다는 생각을 해갖고 계속해서 수유를 강요하고 하면 애기는 점점점 소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점점 방어하기 시작할 거예요.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편안하니까. 네. 안 먹는 게 덜 먹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아기는 계속 그렇게 선택할 거고 엄마는 계속 아기의 신체에다가 계속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기는 점점점 자기 신체가 힘들고 이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잘 먹으면 또 눈 감고 졸면서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그때 한 번에 확 먹어버리고 이런 거를 계속 가시면 아기는 소화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아기의 소화력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느낄 때, 네, 소화력이 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엄마들 오늘 내 아기에 대한 오해도 좀 풀으셔야 돼요. 이 소화력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네, 소화력이라는 생각을 또 해볼까요? 엄마들. 자, 소화력을 엄마들이 또 뭘로 오해하는 줄 아세요? 네. 아기의 소화력은 수유텀이에요. 근데 이 소화력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세요. 분수토, 개움, 역류, 그 다음에 송역류, 그 다음에 방귀, 잦은 트름.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애기는 소화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자, 분수토는 뭐 때문에 생겨요? 대부분은 공기를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소화력하고는 좀 별개죠.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양을 먹었을 때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역 반사가 일어나도 분수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토는 아기가 실제 장염이 있을 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공기를 많이 먹었을 때 공기 분유 이러다 보면 밑에 있는 공기가 큰 공기가 올라올 때 위에 있는 분유를 밀어내면서 나오기 때문에 분수토를 할 수도 있죠. 자, 개움은 소화를 못해서 아기가 개우는 걸까요? 아니요. 요거는 식도 괄약근이 아직 발달이 미숙해서 그래요. 네. 그 개우는 게 뭐 어때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움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기가 체중이 잘 안 커서 체중이 너무 안 크니까 개움이 많다.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체중이 너무 잘 크는데 개워. 너무 많이 먹는데 개워. 그건 그냥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개움도요, 공기가 대부분이에요. 공기. 그리고 개움은요, 아기가 자세를 바꿀 때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유를 끝냈어요. 엄마가 트름 시키려고 아기를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5분 안에 울컥. 네,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 옆방구에 눕혔어요. 눕고 나서 2, 3분 있다가 울컥. 자세를 바꿀 때 아기가 자기 몸에 살짝 힘을 줘요.
신생아 때는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아기가 흐느적 이렇게 올라와 엄마한테. 그죠? 그러니까 막 목덜미도 받쳐줘야 되고 머리도 받쳐줘야 되고 엉덩이도 받쳐줘야 되고 다 받쳐줘야 돼. 근데 아기가 한 3주만 딱 지나면 분수토는 뿌악, 개움은 울컥 주르르르르르.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개움이나 영유는 사실 같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아기가 한 3주, 4주가 되면요, 아기를 딱 들어 올릴 때 아기가요 스스로 자기 몸에 힘을 살짝 줍니다. 그러면 엄마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오토바이가 뿌앙 하고 옆을 지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피할 때 피하는데 그 부드럽게 이렇게 피해요? 아니죠. 배에 힘이 빡 들어가서 피한단 말이에요. 나의 몸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릴 때 아기도 자기 몸에 힘을 탁 주는 게 느껴질 거예요. 탁 주는 게. 그럼 아기가 배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주에서 한 6주, 7주까지는 배에 힘을 많이 주지는 않아서 자세를 바꾼다고 울컥 개우는 건 없는데 이 60일이 지나면 배에 힘을 제대로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60일까지는 아기가 대변을 볼 때 얼굴로 똥 싸. 막 시뻘개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똥을 싼 다음에 60일 있으면 하고 바로 똥을 싸요. 왜냐면 복직근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복직근을 쓸 수 있다는 건 배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발달이 거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60일 이후에 애기가 자세만 바꿔도 네, 개우고 영유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이래요. 애기가 너무 개워요 하는 엄마들 중에서는 이제 젖병 수유를 할 때 공기를 너무 많이 먹게 하는 그러니까 엄마는 잘 먹인다고 먹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센서티브 해가지고 애기한테 젖병을 먹이는데 애기가 조금만 젖병을 멈추면 살짝 빼주고 다시 빨면 다시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 공기를 막 젖병을 약간 밀착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젖병을 막 뺐다 넣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잘 안 먹고 막 흔들었다 이러면서 먹는 내내 아기가 공기를 먹게끔 하는 엄마들이 되게 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기가 젖병을 들고 있어. 아기 입에다가 툭 떨어뜨려 놓던지 해야 되는데 아기 입이 무거울까봐 이것도 막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입꼬리로 공기를 굉장히 많이 먹죠. 그런 개음과 역류 제외하고 엄마들이 아이를 역방크에 눕혔다가 안았다가 또 기저귀 교환대에 눕혔다가 또 안아서 또 화장실에 갔다. 이거를 너무 부산스럽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아기들은 굉장히 많이 개우고 역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유 먹을 때 자꾸 용 쓰는 거는 공기 많이 먹는 거죠. 네, 자, 송영류. 엄마들은 우리 아기가 송영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송영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요. 엄마들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영유, 개움과 송영유. 자, 영유, 개움과 송영유 중에 무엇이 더 문제예요? 송영유가 더 문제예요? 네. 아니죠.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개움과 영유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송영유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엄마들이 송영유를 많이 검색해 보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제작을 한 거지 송영유는요 100% 모든 아기에게 다 있습니다. 영유도 다 100% 모든 아기한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유와 송영유 모든 것은 식도 간략근이 미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식도 간략근이 미숙한 아기들이 6개월이 지나면 좀 발달이 좀 꽤 되고 그리고 어떤 아기들은 12개월이 넘어야 발달이 완성된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 아기는 많이 개워. 그런데 체중이 엄청 많이 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많이 먹여서 개운 거예요. 네. 자, 우리 아기는 체중이 정상 체중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개워요. 그러면 아기가 약간 넘치는 양을 뱉어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역류가 그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으로 안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체중이 별로 안 커. 너무 안 크고 있어. 근데 개움과 역류가 있다. 그러면 우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량 늘리기를 빨리 저에게 코칭 시청을 하셔서 제대로 아기에게 편안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게 나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든 먹여보겠다고 하는 거는 아기에게 계속 방어력만 높일 뿐 아기가 점점 방어하면서 먹는 게 너무 불편해져 갖고 엄마랑 트러블이 좀 강하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요거는 조심하셔서 제가 지금 상황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엄마들 주의하셔가지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귀 잦은 트름. 이 모든 것들은요, 아기가 스스로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귀를 잘 껴. 트름은 안 하는데 방귀 잘 껴. 방귀가 나쁜가요? 네. 잘 끼면 공기 잘 빼고 좋죠. 트름은 너무 안 하는데 방귀는 잘 껴. 오케이. 아주, 네, 애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애기는요, 수유를 할 때 여기서 구르륵 소리가 막, 수유하는 동안 막 들려. 구르륵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방귀를 많이 낀다 그러면 공기를 덜 먹는 수유 방법으로 엄마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기가 굉장히 잦은 트름을 해. 네, 이것도 공기 많은 먹은 아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수유 자세가 좋아야 돼요. 분유 수유 자세가 좋아야 돼요. 이것도 계열별로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정량이어야 돼요. 적정량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가 체중이, 네,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적정량. 네. 그 다음에 아기가 충분히 소화하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먹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의 소화력을 인정하는 수유량과 수유텀이어야 되죠.